HLB가 0.14% 하락하며 5거래일 연속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코스닥 지수가 2.58% 하락하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3% 넘는 하락을 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나름 선방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출향파가 지난달 초부터 저항이나 지지라고 언급한 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34,800원 한옥가 위에서 마감하며 해당 구간의 지지력을 확인하였습니다. 5분봉으로 보면 역시나 34,800원 구간에서 접전을 벌이다가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주요 언론을 통해서 HLB가 물적 분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기사가 나와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었던 소식이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였습니다. 5월 NDA를 앞두고 물적 분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는 기사 자체가 특별한 호재 뉴스는 아니지만 상방 세력이 의지만 있었다면 NDA 신청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포커스로 하여 반등을 모색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하다 못해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다 보니 적지 않은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어제는 3주 전에 업로드했었던 가남 1차 최종 데이터 분석 영상을 언급했었는데 사실 가남 1차 최종 데이터 분석 영상은 이미 7개월 전 가남 1차 최종 데이터가 공개됐을 때 분석해서 업로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방송은 조회수가 6,000회를 넘기며 많은 분들이 시청하였으며 출향파가 우려한 부작용 데이터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인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출향파를 익히 아시는 분들은 OS와 DCR이 긍정적이라는 것과 부작용 데이터는 조금 우려된다고 언급한 출향파의 분석에 대해 객관적이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남 데이터가 거의 완벽하다고 주장하며 신약허가 승인이 당연히 될 것이라며 무비판적으로 극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이유는 22.1개월로 압도적 수치를 보였던 OS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OS 등의 일부 데이터가 압도적이라고 신약 승인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임상 중인 약물 중에는 OS가 경쟁 약물 대비 압도적이었음에도 자체적으로 임상을 포기하거나 신약 승인이 좌절된 사례가 비일비재하며 대부분은 부작용 데이터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HLB 가남 1차 최종 데이터가 정말 완벽했다면 해당 데이터가 공개된 7개월 전부터 상방 세력이 굳이 힘을 쓰지 않아도 주가는 고공행진하며 역사적 최고점을 갱신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종종 언급드렸지만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제대로 분석해야 고점에서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적절한 매도 타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출향파는 2019년 역사적 최고점에서 보유 물량의 90%를 익절했지만 HLB 주주들의 상당수는 2019년 고점에서 언론과 유튜버의 희망가에 현혹되어 매도 타점을 놓치고 강제 존버하게 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출향파도 분석하는 부작용 데이터와 그에 대한 우려를 상방 세력 또한 당연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며 너무 선제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것이 부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방 세력이 수익을 내려면 고점에서 기대감을 갖고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신규 개미들이 필요하며 세력들은 기대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점에서 불나방처럼 뛰어든 개미들의 피눈물을 끝으로 화려하게 막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상방 세력의 작전일 텐데 부작용이라는 아킬레스건은 선제적으로 주가를 부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출향파가 HLB를 투자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22.1개월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OS와 함께 티센트릭 아바스틱 병용요법보다 한참 우위에 있었던 DCR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약 승인이 난다면 경쟁력이 충분한 약가로 인해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또한 HLB를 투자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에서 리보세라닌 만큼 다양한 재료가 포진된 종목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방 세력의 입장에서는 가남 NDA 신청이라는 이벤트는 그들이 큰 출혈 없이도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것입니다. 다만 전략이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에 2019년처럼 뭔가 커다란 악재를 띄어 개미를 털어내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고민이 필요할 것이며 만에 하나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도 미리 시뮬레이션해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유럽 증시는 보합권에서 마감하였으며 미 증시 또한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으로 마감하며 눈치보기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증시는 아시아 주요국보다 낙폭이 컸으며 중국, 일본, 홍콩 증시는 보합권에서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는 0.46% 하락하였으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낙폭이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2.58% 하락으로 마감하였으며 역시나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낙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코스피는 의료정밀과 보험업 섹터로 순환매가 찾아왔으며 제약바이오 섹터는 0.95% 하락으로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출판 섹터로 새롭게 순환매가 찾아왔으며
제약바이오 섹터는 3.13% 하락으로 지수보다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후 횡보하다 추세가 꺾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제약바이오 섹터보다 HLB 주가가 조금 완만하다는 것에서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향파 무료 추천 종목 또한 조금 조정을 보였지만 지수 대비로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회원들에게 출향파의 최선 호주를 추천하고 있는 VIP 추천 종목 또한 소폭의 조정을 보였지만 지수보다는 선방하며 마감하였습니다. 출향파 목표가에서는 대부분 저항을 받는다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입증시켜드렸었는데 어제처럼 목표가를 터치한 종목이 많이 나온 후에는 다음날 조정을 보일 확률이 크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소폭 나와주기는 하였지만 전반적으로는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개인이 받아준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현물시장이나 선물시장 모두 매수세를 보였지만 비중이 큰 폭으로 축소되며 관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일 HLB 수급은 기관과 외국인이 소폭 매도세를 보여주었으며 개인은 5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1개월 수급을 합산하면 기관은 14만 6천 주를 순매도하였고 외국인은 54만 7천 주를 순매도하였으며 개인은 66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금일 거래 금액에서 차지한 공매도 비중은 7.7%이며 전일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금일 대차 잔고는 4,328억 원이며 최근 들어 잔고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4월 18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375만 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의 HLB를 총평하자면 여전히 34,800원에서 접전을 벌이며 에너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정 구간에서 접전이 지속되게 되면 횡보한 만큼 에너지가 증폭하며 상승과 하락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금일 구독자 종목 분석은 시간관계상 보류하며 다음 시간에 좀 더 많은 종목을 분석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보유하신 종목이나 관심 있는 종목을 남겨주시면 좋아요가 많은 순으로 매일 한두 종목을 선별해서 간단한 분석과 함께 목표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향파가 제시하는 목표가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영상을 필히 시청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굉장히 놀라울 만큼 정교한 출향파의 매도 타점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